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배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송지훈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죠? 시장이 또다시 한번 다시금 상승 가닥을 좀 나왔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만 삼성그룹주들만 세게 올려놨어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 장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지훈 멘토님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다음 주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 1964.41포인트, 약 5.48포인트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0.28% 정도 상승을 했죠. 외국인 쪽은 1,8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2,3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도 한 2,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일단 대체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2,0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상승한 거에 반해서 일단은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삼성그룹주들만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테크인, 삼성전기, 그리고 건설 섹터에는 삼성물산, 조선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삼성그룹주들이 지수를 다 잡아먹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그 부분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 주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내수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해 보시는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내수 섹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CJ 그룹주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 대다수 내수 섹터들로 일단 포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은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조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 투자에 대한 규모를 25% 더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즉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늘리는 대신에 채권 쪽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시장,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중국, 여전히 들어올 돈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부펀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언급을 좀 드렸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겁니다. 미국 선물도 지금 급등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아마도 미국 시장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금일 1964포인트대에서 좀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일단 1970 정도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순수하게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21선 자리대가 들어눕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되면 1980포인트권역이죠. 일단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즉 삼성그룹주들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겁니다. 다른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관망을 취하는 자세,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그룹주들을 좀 보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2위죠. 현대차 그룹주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이게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는가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들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가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정을 좀 연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에 한 번쯤은 팔아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밀려 내려왔던 그런 내수 섹터들, 실적이 검증이 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일단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자면 좀 극명하게 좀 나눠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성장주 위주로 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어차피, 실적 성장주가 어떤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꾸 장을 흔들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흔드느냐 하면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기관들이 외국인들 눈치를 살살 살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 쪽으로 오늘 확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같이 삼성 쪽에 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 있는 쪽에서 일부를 빼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빼갖고 또 들어가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면, 그들은 수수료를 챙기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지금 그쪽에 들어가서 그럼 장기 투자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또 들어갔다가도 또 쉽게 빠져나가고 또 다른 데로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야 될 놈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종목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세 전환으로 보면 그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추세는 그대로 보시되 추세 전환으로 보지는 마세요. 떨어지는 종목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죠. 물론 바닥에서 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삼성전자 자,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100만 원이 깨지고 120만 원이 깨지고 110만 원이 깨지면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어디 사라진 거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은 제2의 2차 전쟁이 시작되고 3차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가 뚜렷이 가고자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백색 가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TV 쪽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뭘로 묶느냐? 사물 인터넷 쪽으로 묶고 있죠. 그래서 그 뻔하게 가는 곳을 지금 말을 설명해 주고 있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갈 놈은 가게 돼 있고 떨어질 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박 감독이 계속 제가 인용해갖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Up goes to up, down goes to down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시장은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망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코스닥에서 실적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 이상 가까이 되는 상승을 했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다음 주에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레드로버 실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실적과 더불어서 성장성 위주의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성장성이 없으면 그 실적과 더불어서 다시 빠지게 돼 있죠.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계속 상승을 이어간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 위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금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10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월봉이 마감이 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월봉을 마감했으니까, 이제 다시금 새로운 월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지난 달에 양봉으로라도
억지로 마감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걸 위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성장성을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자하기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빠르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 비중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 김지욱 멘토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벤트가 오늘로서 마감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이벤트에 대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이벤트 응모를 좀 해달라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진이 준비했고 저희가 준비한 야심찬 프로젝트죠. 희망, 소망. 자, 정재원 예병군의 희망 찾기 20 1차 포트 회복 프로젝트의 시청자 사연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원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식해보세요 희망찾기 20 프로젝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이 마무리입니다. 오늘이 마감이기 때문에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문자로 포트 이벤트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증식 큐 여보세요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성함과 연락처를 옮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보고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좀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바로 오네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 엘리베이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44,000원에 20% 사는데요. 네. 네, 조금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내려오면 사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하신다고요? 네네. 왜요? 더 사고 싶었어요. 더 사고 싶으셔서? 어디까지 가나 궁금하고요. 어디까지 가나 궁금해서? 네. 1차적으로는 다 올라왔는데요. 다 올라왔어요? 네. 팔아야 돼. 팔아가지고서 어디서 사면 될까요? 어느 시점에서? 자, 일단은요, 어머니. 단기로 네. 보셨어요? 아니면 길게 보셨어요? 단기. 짧게 단타. 네네. 예, 단타 해갖고 돈 많이 못 버실 건데. 네. 자, 일단 수급은 괜찮아요. 네네.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국에 있는 기관 다 사고 있거든요. 네. 올라가는 이유는 알고 계세요. 네네. 네, 현정훈 회장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뭐 이 부분들 때문에 호재가 좀 됐었고, 잠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도 어느 정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영을 받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상담을 했을 때 1차적으로 44,000원, 48,000원 이렇게 일단 말씀은 드렸거든요, 전에. 네네. 그럼 44,000원짜리 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한 48,000원 정도 때까지도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요 자리 때까지는 좀 상승 여력은 있고요. 네, 이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한 41,000원에서 40,000원 요 정도 때까지도 한번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오게 되면 그 자리대에서는 비중을 한 10% 정도는 더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따라 붙지는 마세요. 예. 예,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한 뭐 한 44,000원 언저리까지 지지가 안 되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네네. 기다리셨다가 조정 매수가 정도가 41,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상승을 하게 되면 48,000원대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이제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는 자리대거든요. 네. 그 자리대에서 이제 어디에서 한번 매도를 해줄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한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차입니다. 아, 현대차. 예,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예, 20만 원에 50%요. 20만 원에 50%. 예, 예. 저랑 예전에 통화를 한번 하셨죠? 다른 걸로 상담한가요? 네, 다른 걸로 상담하면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익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현대차 제가 저번에도 상담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올해 내로는 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서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 갈 수 있는 섹터에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전차가 맞기는 맞는데, 제가 계속 지금 강조드렸던 게, 완성 쪽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근데 삼성전자는 보면 스마트폰 완성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다 생산을 하는 곳이죠. 그죠? 현대차는 대다수 완성을 하고 그쪽에서 부품들은 밴드 업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지금 자동차 업황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뭐 가짜 BMW라든가 BMW하고 모양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시장 점유율을 좀 잡아먹어 가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실적이 크게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다가 현대차가 결국 이게 빠지게 된 요인은 뭐냐면 한국전력 토지 매입이죠. 그죠? 예. 근데 그 토지 매입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혹시 수익을 말하다 하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예, 예. 거기 보면 현대차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 정의선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쪽은 현대글로비스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이 굉장히 지분이 좀 약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국전력 토지를 매입하는 게 10조 5천억인데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지금 15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빠져버렸어요. 그죠? 15조, 최근에 뭐 16만원 깨고 내려갔을 때는 15조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 보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잉여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잉여 자금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걸 배당을 안 하면 정부에서 과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들은 돈을 갖다가 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삼성전자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기업 이미지 제고라도 하자는 차원에서 주주 환원하겠다. 대규모 배당을 얘기한 거고. 현대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 연말까지 이 현대차가 20만원대를 회복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연말 배당 전까지는 이 20만원, 회복이 힘들어요. 지금 실제 그렇다고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밀릴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한참 동안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들더라도 횡보 구간이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둔각이 만들어져야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죠? 지금 가파르게 각도를 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내년 2월, 3월까지는 보셔야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근데 지금 구간에서 연말까지 즉 배당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한 번 더 우리가 흔히 뭐 경상도 사투리를 저지레라고 합니다. 그죠? 저지레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잉여 자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지레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요동을 한번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크게 배당 전까지 크게 여기서 들어 올린다는 생각은 무리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손해 안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내년 2, 3월까지는 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LG U 플러스. LG U 플러스요.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이 15%에다가 11,500원. 11,500원이요?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그게 화요일 날
뭐 매수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11,9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와가 거기 수요일부터 내둘 뭐 200원 300원 빠졌거네. 그래서 뭐 오늘 팔락갔다가 그 상담 한 해보고 팔랐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어요? 아니 뭐 장기적으로는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나 뭐. 단기죠, 그 정도면. 일단 단기예요, 그 정도면.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통신 섹터가 나름 괜찮거든요? 근데 대장주는 일단 SK텔레콤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거나 그럼 그나마 SK텔레콤이 조금 안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LG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에 좀 사활을 걸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중국 쪽에 통신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쪽 중국 쪽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게 되면 LG플러스엔 큰 호재가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상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이 났죠. 오늘 같은 삼성그룹주들만 올라갔죠. 내수주가 조금 약했고요, 그죠?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다음 주 초중반 정도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일단 그 자리 때까지는 아마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전저점을 지지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12,000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12,000원 정도 그 언저리대를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이제 한두 달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1차적으로 한 12,000원 정도, 그리고 2차는 13,000원 정고점 자리대 그 정도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거기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다음 주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막 밀리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전저점이 한 1,500원 정도 됐거든요. 1,500원 정도 그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에요, 사실.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으로 보일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여유있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하나요. 하나. 27,450원에 20% 샀거든요. 최근에 사셨네요, 그죠? 며칠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해서요. 왜 사셨어요? 주위에서 지인분이 아는 분이 좀 괜찮다 그래서요. 돈 벌려고 사셨죠, 그죠? 그렇죠. 자, 제가 어머니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좀 풍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머님은 만약에 요 종목이 지금 요 가격대에 요게 있고, 자, 요걸 한번 봐보세요. 하나생명이 요렇게 있으면 어느 걸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나생명이 있고 지금 요렇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걸 사실 것 같아요? 하나생명이 많이 올라가네요. 네, 많이 올라가죠. 근데 저걸 겁나서 못 잡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눈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지금 실적이 좋아서 누가 좋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여전히 화학주 좋지 못하고, 하나가 거의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 쪽에 보면 태양광 산업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그 태양광 산업이 지금 좋지 못하잖아요, 그죠? 폴리실리콘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케미칼에 대한 영향이. 근데 그걸 굳이 여기서 실적이 안 좋은데 여기서 수익을 보고자 들어간다면 결국은 그건 단기밖에 안 돼요. 혹시 중장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중장기로 가도 이거는 크게 수익이 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장기는 이런 게 중장기가 수익이 나겠죠. 자, 하나생명 한번 봐보세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해놨어요. 그죠? 이 박스권이냐 8,000원이 이걸 딱 돌파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하나생명은 지금도
이게 기대감이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중국에 지금 노인들이 있고, 중국이 딱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보면 돼요. 우리나라 90년대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참 많이 했는 게 뭐냐면 전부 보험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죠? 예. 똑같아요.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수익이 올라오고 하나생명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교체 매매를 해보세요. 이게 더 훨씬 중장기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아직까지 이게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 올라 그러면 결국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어머니 이거 중장기 투자한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가 안 될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태양광 쪽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안정된다 하면 확 올라올 때 결국은 또 팔려고 막 하실 거예요. 왜? 이래 흔들어 제끼니까. 그죠? 중장기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종목.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면 계속 단기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하고 약속도 못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한번 바꿔보세요. 형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조언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떨어져 있는 종목에서 답을 찾다가 보면 결국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려있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맞죠? 그죠? 예. 예. 어머니 매매 스타일이 딱 그러세요. 그래서 예. 가능하면 앞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 있으면 언젠간 올라가겠지가 되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고를 한 번쯤 어머니께서 체크가 안 되시면 여기 전화 상담을 통해서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예, 성금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데 하나는 수익권역으로 조금만 바뀌면 자꾸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교체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성금 투자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영진약품요. 영진약품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45원에 30% 오늘 샀거든요. 오늘이요? 예. 왜 사셨어요? 많이 빠져서 샀죠? 아니, 많이 빠진 것도 빠졌지만은요. 네. 그 미국에서 2차 그 실험이 들어가갖고 그것만 되면 좀 모를 것도 같아서 들어가 봤어요. 임상? 예. 어머니 그 임상 실험 그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품목 등록 허가 신청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저 임상 2상 돌아가게 되면 저게 A상, B상으로 나뉘거든요? 예. 저 몇 년씩 걸립니다. 저 임상 2상 끝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럼 잘못 알고 들어가서. 네, 2상, A상 들어가고 나서 끝나면 B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상 들어가서 3상에 또 A상, B상 나뉘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 네, 그 부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 일단 매수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주들이 어느 정도 웬만한 제약주들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네,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갔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매수가 1445원에 했어요. 예. 그죠? 예. KTNG가 대주주로 있고 인수를 했죠. 예. 뭔가 예. 시너지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예. 일단 지금의 모양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일단 단기적으로 손실이 얼마 안 되시니까 예. 월요일날 아마 우리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영진약품도 조금 플러스 출발을 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예.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매수가까지는 월요일날 오겠어요? 45원인데 20원만 올라가면 되는데 안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30%라도 네. 금액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1450원 가면은 아마 손실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또, 예, 그래가지고 또 누가 그걸 또 살라고 마음은 조금 먹고 있었는데 1450원에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사라고 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니까는 네. 많이 빠졌고 또 그게 인상 실험한다는 게 금방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부분들 누가 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식 사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했는데, 예, 제가 그걸 좀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 보세요. 있다가. 그래도 또 아래부터 사라고 했었는데 안 사고 있다가 오늘은 조금 사봤더만 그게 잘못 산 것 같네 그러면. 자, 일단 종목 교체 좀 하세요, 어머니. 네,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LG 하우시스 갖고 있습니다. LG 하우시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얘기해 주세요. 매수가는 17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최근에 들어가셨죠? 예, 예. 금 나갈 때 샀거든요, 최근에. 그 왜 들어가셨어요? 그 나올 때. 예, 그냥 이게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이게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잘못 산 것 같아갖고. 그게 예측 매매잖아요, 그죠? 예, 예. 그 결과적으로 예측 매매는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면 들더라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죠? 예, 예. 실적이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아졌다가 하루아침에 나빠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실적은 어떤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LG 하우시스가 그렇게 막 뭐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빠질 만큼 실적이 나쁘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망 매물들이 분명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결국은 지금 이거는 뻔해 보이는 자리대였어요. 월봉으로 봐도 지금 오늘 월봉 마감이 거의 종가상 마감이 장대 음봉입니다. 그죠? 그럼 연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밀릴지는 몰라요. 13만 5천 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고, 지금 첫 번째 지지대 부근은 15만 3천 원대입니다. 요 아래까지 밀리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죠? 네네. 15만 3천 원 아래까지 밀릴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따라 들어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건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리 급락이 나오더라도. 아시겠죠? 예, 예. 예, 일단은 15만 3천 원을, 그 15만 원을 종가상 무너뜨리고 내려온다. 일봉에서. 예, 예. 그죠? 종가상이에요. 15만 원 무너뜨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13만 초반대까지. 그죠? 예. 그러면 손절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죠? 그냥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지켜봤다가 손절이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이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급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술적 반등이라도. 네네.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이지 어디까지 빠졌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예측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물려버렸는데 추가 반등도 예측하다 보면 거기서 더 크게 물려버립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중기 투자 하시겠다면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13만 5천 원대까지. 10 얼마요?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네. 거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럼 거기까지 빠졌다가 그 위에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거래량은 굉장히 크게 수반한 장대 음봉입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쉽게 못 들어올려요. 예. 거래량을 이만큼 수반했다는 것은 선생님처럼 기관이 던지고 외국인이 던질 때 받아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올려요. 그죠? 저는 저 같으면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예. 반등이 나오면 그냥 반등 시에 매도 전략만 잘 세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자, 저희가 이분 어김없이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사나이, 정말 재밌으면서도 말이 빠른, 정말 빠른 종목 상담 김지웅 멘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웅입니다.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죠.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지금 사신 가격대가
43,700원, 비중 10%. 당연히 뭐 비중이 적은 것은 그나마 좀 다행으로 좀 보여집니다. 올해 초에 상승할 때 좀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겠지 하다가 지금까지 한 6개월 넘게 지금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사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액토닉 소프트가 얼마 전에 파이널 판타지 공전에이트를 기록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국내 좀 마니아층이 있고 오타쿠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 파이널 판타지 온라인에 좀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성공하면 본인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한번 4분기에 그 런칭하는 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저도 한번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얼마 전처럼 9월달 중반에 거래가 한번 터져졌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올라준다. 그러면 이게 기대가 어느 정도 좀 런칭에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한번 비중을 좀 더 들어가신 다음에 매수가 됐을 때 터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비트 컴퓨터예요. 비트 컴퓨터. 자, 최근에 오랜만에 그런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쪽 이게 좀 올랐어요. 또 뭐 삼성전자에서 또 한다 만다 하면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비트 컴퓨터 보면 뭐 10월달 들어갔고 좀 외인 수급이 좀 붙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뭐 안 보였던 그런 외인 수급이 뭐 5만 주, 4만 주, 뭐 거래량 비해서는 미미하긴 하지만 이게 좀 붙고 있다는 게 그런 좀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감 때문에 한번 지금 끌어올렸으니까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치고 갈 타이밍 한 번쯤에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5,580원에 비중 20%. 지금 뭐 가격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수익권에 잠깐 있었다가 좀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최소한 21선은 지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는 한번 좀 보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나올 수 있어요. 한 6,0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3위각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4,100원, 비중 15%. 3위각기가 중국 쪽 어떤 진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또 3위각기가 작년에 인수를 했었던 스타인 뭐 굉장히 좀 글로벌한 그런 악기사를 잘 팔았죠. 정말 잘 팔았어요. 거기서만 한 500억 이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뭐 그런 투자 재원을 많이 마련을 했고, 그거는 이제 중국 쪽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3위각기가 좀 올랐습니다. 근데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시기가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 생각에 좀 더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주에 그냥 이건 터세요. 일단 털고,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 최소한 3,000원대 뭐 초반, 중반, 그 가격대 오면 그때는 좀 메리트가 있으면, 그때는 메리트가 밸류에이션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하다는 거, 너무 많이 올랐고, 좀 과하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코디에스. 코디에스 뭐 전기차 뭐 충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전기차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날썩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고, 코디에스 실적을 보면 나쁘진 않아요. 계속 적자가 나다가 올해부터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물량도 그런 매출액도 확대가 되고 있고 수익성도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서 뭐 걱정할 구간은 아니에요. 걱정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물리긴 했지만 한번 털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좀 거래가 한 번 더
예, 터져준다. 거기서는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셔서 예,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예, 정고점인 뭐 4,400원 때까지는 예, 분명히 전기차는 한 번 더 예, 올라갈 겁니다. 요즘에 워낙 유가가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전기차 쪽이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전기차라는 것은 뭐 트렌드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인류가 예, 걸어가야 될 그런 시장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갈 겁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실적도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다음 종목 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31,150원 예, 15% 오늘 유일하게 안 물렸네요. 예, 참. 야, 뭐 오늘 들어가셨거나 뭐 며칠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예, 며칠 안 되신 것 같고 예, LG 디스플레이 뭐 이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도 괜찮고 그래 애플향 그 매출세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 애플 지금 잘 팔리잖아요. 그 아이폰 6 플러스 그리고 또 대화면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애플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그 LG전자도 지금 G3나 이런 부분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때 뭐 최근 조정은 오히려 뭐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는 예,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은 뭐 주가가 어떤 좀 과도기로 보여지는 한번 좀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서 좀 물량 털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36,000원대, 7,000원대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 자,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동종목 저한테 물어보실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제가 해봐야죠. 어버브 반도체 하면 이 종목이 사물인터넷의 어떤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들 냉장고나 예, 그런데 뭐 일부 가전제품들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그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뭐 LG, 삼성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또 최근에 그런 좀 뭐 수익성이 좀 전체적인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성이 조금 예, 약화가 돼서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은데 예, 사물인터넷 시장 예, 삼성전자도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 굉장히 뭐 좀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좀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슬슬 또 관심을 갖게 되면 예, 어버브 반도체도 예, 충분히 반등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지금 7,200원에서 10% 비중으로 들어가셨는데 뭐 그냥 입질 물량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히려 바닥권 확인하고 예, 상승할 때 비중을 조금 더 태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버브 반도체 예, 충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거래가 뭐 굉장히 실림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뭐 실적 있고 성장성 있고 예, 미래가 있는 종목은 분명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바로 예, 제가 올라가서 온라인 무방 예, 무료 상담을 할 겁니다. 예, 그냥 홈페이지 예, 내방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겠고요. 예, 들어오시면 뭐 본인들 종목 상담 외에 제가 뭐 그 종목이 안 좋다 그러면 더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이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라. 종목 소개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예,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고.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예병희 전문가하고 예, 정재훈 멘토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지욱 멘토님께서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이 이제 점점 좀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기업은행을 갖고 있는데요. 네. 30% 17,100원이요. 30%를 17,1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래서 더 살까 어떡하지 좀 궁금해서요. 비중은 30%시고.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선 좀 샀는데요. 네. 뭐
장기도 좋고 뭐 하반기까지도 좋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그냥 조금 참고 가지고 가세요. 아, 예. 예,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더 안 사도 되고요. 지금 17,100원이니까 예. 지금 비중 30%시잖아요. 예, 한 20%나 10%라도 더 사고 싶어서요. 좀 아, 빠질. 그러세요? 예.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이 더 밀려서 예. 보자고요. 한 15,000원 이하 권역인 것 같은데 예. 한 15,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그 이하 15,000원 이하 가격대로는 분할로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아, 예, 10%씩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2만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정고점 자리 때 한 21,0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연말까지입니까 그럼요? 연말은 넘어야죠. 넘어야죠. 연말은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연말 이전에도 가능성은 있는데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거나 그러면 그러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면 내년 초나 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좀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실리콘 웍스. 실리콘 웍스. 13,400원에 예. 40%요. 13,400원요? 네. 23,400원. 그렇죠. 이게 13,400원이면 역대 기록한 적이 없는. 올해 샀어요, 올해. 예, 올해 되셨어요. 네. 자, 이게 지금 박스권을 또렷이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드렸는데 실리콘 웍스는 21,000원 한 500원대가 그 부분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몇 년간 지금 이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선이 한 1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죠? 25,000원대입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에 살짝 뚫었는데 결국은 또 밀려버렸죠. 그죠? 결국 이거 계속 밀린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 쪽에서 지금 좀 소화가 됐는가 하면 자, 요게 요 구간이에요. 2014년도 5월 달에 보면 여기 거래량을 크게 키우면서 지금 매물대 즉 저항대에 있는 것들을 소화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올 동안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거래량을 가져갔던 쪽은 이거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어 올리기 위해서 가져갔겠죠. 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만은 일단은 박스권 하단을 박스권 하단을 자꾸 만들면서 뭔가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보이고, 자, 여기서 크게 그러면 윗꼬리를 이렇게 크게 달았으면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도 또 수반을 못 시켰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크게 수반된 거래량이 아직 물량을 더 확보하고 있는 차원이지 물량을 내주고 있는 차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건 들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져갈까요? 예, 이거는 25,000원을 만약에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밀려 내려오면 밀려 내려오더라도 저 같으면 들고 가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불안하시면 27,000원대 부근에서 반 정도 터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예, 반 정도. 더 사면 안 될까요? 예?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요? 아니요.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예. 21,800원대 부근 밑으로 떨어지면 더 사셔도 돼요. 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우증권요. 네, 매수 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2,350원. 네. 비중은 30%요. 몇 퍼센트요? 30. 30%? 예.
네, 뭐가 어떤 게 걱정이세요? 그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몇 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예? 몇 년 갖고 계셨어요? 예, 한 몇 년 됐는데. 그죠? 네. 예. 12,2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거를, 예. 네.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싶었어요. 일단은요. 예. 가져가세요, 그냥. 예. 갖고 있는 만큼 가져가세요. 그래요? 예. 이 13,000원 뭐 지금 가져가셔도 충분하니까 예, 예. 손실 보고 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예. 네, 그냥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예, 우리 주말에 또 정전 멘토님께서 대구 부산을 갑니다. 강연에 고지 좀 해주시죠. 예, 바로 이제 내일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토요일은요, 대구로 내려갑니다.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 2시에 진행한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일요일이죠.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강연회는 저도 따라갑니다. 강연은 안 하고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정예사단 보고 싶으시면 대구 강연 때 많이 와주십시오. 자,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